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워렌 버핏 1년 넘게 주식을 털고 있는 진짜 이유, 오늘은 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워렌 버핏이 주식을 6분기 연속, 즉 1년 넘게 지금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애플 최근에 매도를 대량으로 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참여하신 분들은. 근데 디테일적으로 조금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걸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인베스팅 메이드 심플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22만 유튜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형들 조심해 하면서 최근에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분의 말씀들을 위주로, 이분이 만들어낸 컨텐츠를 위주로 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워렌 버핏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다른 유튜버 분들보다 조금 더 자세히 좀 세밀하게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심플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노란머리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워렌 버핏의 자산은 약 1360억 달러다. 우리나라로 한 200조 원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 정도 되는데, 참고로 이재용 회장이 10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죠. 주로 미국 주식 시장을 통해서 이 부가 축적이 되었다. 미국 주식 투자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는데, 워렌 버핏의 투자하는 내역은 3개월마다 규제 때문에 이제 공개가 돼요. 워렌 버핏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보고를 할 때마다 크게 변화하는 게 없었대요. 1% 미만 수준이래요. 근데 최근에 평소보다 30배 더 큰 규모로 포트폴리오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제 직접 시장이 붕괴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들은 우리한테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암시하고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는 그 워렌 버핏이 무엇을 암시하는가, 워렌 버핏의 행동으로부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미 워렌 버핏이 지금 이상 행동을 하고 있다. 평소랑은 좀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 버핏 양반 갈 때 다 돼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워렌 버핏은 여전히 지금 건재하고 똑똑합니다, 사실. 그래서 시장 붕괴를 암시하는 듯한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볼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200조 있는 아저씨잖아요. 제가 진짜 댓글 보다 보면 웃긴 게, 워렌 버핏마저도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법관한테도 악플을 다는 시대입니다, 이 유튜브 세상이. 근데 장기적으로는 늘 버핏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200조를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단기적으로는 워렌 버핏도 조롱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장기적으로는 늘 워렌 버핏이 옳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제 지난 2분기에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주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실제 포트폴리오에서 1% 미만으로만 주식을 이제 포트폴리오로 바꿉니다. 즉 거의 주식을 팔거나 사거나 하지를 않아요. 보통 한번 포지션을 잡으면 그대로 쭉 갖고 갑니다.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기 전에는. 근데 지난주에, 아마 지지난주일 거예요, 이제 애플 주식의 50%,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애플 주식의 절반을 그냥 냅다 팔아 치웠습니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의 약 30%에 달하는 큰 변화를 주게 된 이런 상황이에요. 이는 버핏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애플 주식을 대폭 줄였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워렌 버핏이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어떤 무언가 암시 신호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된다. 이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워렌 버핏이 애플을 사랑하는 거는 사실 누구라도 다 알아요. 워렌 버핏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이만큼 있으면 대부분이 다 애플입니다. 원래 다 애플이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분산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은 애플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대부분을 투자했을 정도로 비중을 굉장히 무겁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애플이라는 종목이 절대 망하지 않을 거고 장기적으로 이제 우승할 거다, 이렇게 좀 이제 보고 있었던 건데, 거의 몰빵 투자이다 싶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기관치고는. 근데 그 종목을 절반이나 정리를 했다. 이건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이유는 제가 워렌 버핏이 말하지는 않지만 워렌 버핏이 말하고 있는 실제로 그의 행동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을 데이터로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튼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버핏의 매매 스타일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일단 버핏은 장기 투자합니다. 그리고 저렴한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워렌 버핏의 매매 스타일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가치에 비해서 저렴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저렴하게 사는 걸 그다지 즐기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좋은 주식이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는 어떻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주식을 사려고 이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당한 가격만 오면 과감하게 사는 이런 투자 스타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을 정리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적당한 가격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비싸다, 주가가 너무 고평가됐다,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애플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플이 이제 지금 미국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다가 빅테크의 대장 중 한 종목이기 때문에 애플을 팔았다, 그래서 애플이 고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전반적으로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강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랑 사실은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려 보면, 자,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그럼 자세히 살펴보자.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약 2,800억 달러 규모다. 대충 한 400조 원 조금 안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40개 정도의 포지션으로 이렇게 쭉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애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40개 종목 중에서 40개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10개 정도만이 거의 모든 종목이 다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40개 중에 10개 정도의 종목만 이제 대표 종목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 그 중에서도 애플을 많이 담고 있었는데 절반으로 다 줄여버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됐냐? 심플합니다. 50%가 현금, 50%가 주식이에요. 완전 5대5로 그냥 아예 계좌를 나눠버렸습니다. 정확히는 이 현금, 완전한 현금이 아니라 단기채라는 단기 국채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미국이 발행을 하는 걸 단기채라고 하는, 미국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단기가 짧은, 만기가 짧은 채권을 단기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국채, 보통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단기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단기채에 비중의 50%를 넣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였나 미국 정부인가보다 더 많은 채권을 갖고 있대요, 워렌 버핏이. 그 정도로 채권을 많이 갖고 있대요. 미국에서 이제 지금 채권 이자로 지금 받는 돈들이 그 어느 사람보다도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 워렌 버핏이 5대5로 뭐 배분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안 그래요. 워렌 버핏은 평생토록 무슨 얘기를 해왔냐? 자산의 90%를 투자하고 10% 정도만 현금으로 보유해라.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의 철학이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현금 비중을 계속 늘리더니 최근 들어서 1년 동안은 아주 공격적으로 늘려가지고 아예 50%를 현금 비중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버핏이 이렇게 행동했던 적은 한 번인가 두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90이에요. 워렌 버핏 아저씨가. 이분이 지금 90세가 넘는 이제 나이가 될 때까지 이렇게 지금 포트폴리오를 극단적으로 나눴던 적은 거의 전무할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유를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겠죠. 현재 채권 시장은 역수익률 곡선 상태다. 그래서 단기 채권의 수익률이 장기 채권보다 높은 상황이에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달만 정부에 돈을 빌려준다. 즉 단기채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정부에다가 이제 이자 받는 거거든요. 얘네한테 이제 차용증 써서 돈 받듯이 단기적으로 이제 돈 빌려주고서 이자 받는 이런 어떤 채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기로만 돈을 빌려줘도 이렇게 5% 정도 되는 안전 마진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장기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투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들은 한 달짜리 정부 채권에 대규모 현금을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매년 5% 이상의 수익을 달달이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지금 이자로 얼마를 받고 있냐? 매달 1조 4천억 정도 이제 받고 있대요. 이자로만 1.4조 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4조 원을 매달 위험 없이 벌어들이고 있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버핏이 이렇게 높은 현금 보유량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덕분에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고, 이는 단기채의 높은 금리 덕분이다. 지금 이제 워렌 버핏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금만 들고 있어도 요 단기채로 투자를 해가지고 거의 무위험이죠.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이제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만 들고 있어도 이자가 매달 넉넉하게 들어오는데 왜 주식 투자를 하냐? 이게 지금 워렌 버핏의 생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려 보자면, 주식 투자에서는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A 종목하고 B 종목이 있습니다. A 종목은 10% 수익을 얻을 수 있고 B 종목은 50%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B 종목에 좀 더 관심이 간단 말이죠. 근데 B 종목은 이제 만약에 잘 되면 50%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잘못되면 마이너스 90%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A 종목은 많아봐야 마이너스 2%밖에 손실이 안 나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A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잃어버릴 위험에 비해서 벌어들일 어떤 상대적인 기회가 크기 때문에. 이걸 손익비라는 표현을 또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걸 좀 바꿔서 표현하면은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대비 수익률 관점에서 지금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리스크 대비, 위험 대비 수익률인데 위험을 부담하는 거에 비해서 얻는 게 별로 없다. 지금 워렌 버핏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현금 그냥 보유하고 이자를 받는 게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현재 전략에서는 가장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우리가 예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돈만큼 솔직한 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워렌 버핏이 지금 전체 자산의 절반을 현금으로 들고 있을 정도면 거의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아마존 등등등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고 있어요. 자기가 창업주인데도. 그냥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쭉 이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부터는 디지털 시대로, 즉 이때 이제 닷컴 버블이 생기면서 이제 IT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가 됐고 그러면서 데이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면서 IT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객장에 가지 않아도 방구석에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주식을 사고 팔고 이렇게 인앤아웃이 쉽게 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과거 데이터까지 싹 찾아보게 되면은 지금 모든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이 빚까지 내가지고 시장에 들어와서 지금 종목에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수준을 얼마나 이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냐 이거를 이제 따져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버핏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버핏 지수. 워렌 버핏이 좋아한다고 해서 버핏 지수라는 별명이 붙은 게 있는데 요걸 통해서 봤을 때는 미국 대공황 때보다 지금이 더 버블이에요. 미국 대공황 때 3년 동안 주가 지수가 89% 빠졌거든요. 주가 지수가 89% 빠졌다는 거예요. 개별 종목은 웬만한 종목들 다 상폐되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막 95%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이 허다했습니다. 자, 그러면 워렌 버핏이 왜 이렇게 행동하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금리 사회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구조는 다 저금리에 적응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고금리, 고물가의 어떤 시스템을 최근 몇십 년 동안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펀드를 운용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매니저들도 이런 시장을 경험해 본 적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워렌 버핏처럼 오래된 사람이 아니면 애초에 이제 경험해 보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고금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장기화로 유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돈이 잘 경제에 돌아야 경제가 잘 돌아가고 기업들도 성장하고 주가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경제가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경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던 게 천천히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돈이 돌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신체의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말 그대로 돈맥 경화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이자가 비싸지면은 돈 빌리기가 힘들어지죠. 돈 빌리기가 힘들어지면은 이제 기업들이 차입을 줄여요. 즉 돈 빌리는 걸 줄이고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채용도 적게 하게 되고 GDP도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서 경제가 둔화되고 기업들의 매출, 기업 가치도 동시에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끝에는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워렌 버핏은 또 지금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금리가 높아지면 경제가 둔화되고 경제가 둔화되게 되면은 높았던 금리가 다시 낮아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패턴이 매번 경제에서 100년 넘는 기간 동안 똑같이 벌어져 왔거든요. 지금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계속 쭉 이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은 경제에 브레이크가 발표돼서 경제가 이제 좀 둔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이제 점점 이제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데 그때쯤에 금리 인하를 해서 이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 있는 걸 조금 완화시키는 이런 이제 과정을 연준이 이제 설립된 이래 100년 넘게 이런 행동들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 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5%나 되는 많은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게다가 물가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서 금리를 빼면은 이제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실질금리라고 하는데 실질 이자율이 지금 아마 플러스인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주식 투자의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하지 않고 그냥 이자 받아먹으면 그게 더 안전한 투자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고 결국 그래서 워렌 버핏도 단기채 투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러나 뭐 어쨌든 결국 지금 증시는 오르고 있지 않냐, 결국에는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기관들은 사실은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막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막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안전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 주식을 산 주체가 어디냐? 알고 보니까 개인들이었어요.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어떻다 지수가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개인들이 이걸 다 받아내고 올려냈다라는 거예요. 결국 최근 기간의 하락세에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은 어땠을까요? 기관들의 매매 동향을 추적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지만 이 데이터도 이제 굉장히 이제 신뢰도가 높은데 현재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돼봐야 이제 진짜로 이제 촬영일 기준은 지금 촬영일 기준은 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돼봐야 이게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번 폭락과 투매가 지금 막 나왔을 때 대부분 같이 던졌어요. 즉 내부자들 엔비디아 대표 젠슨 황도 엔비디아 주식 팔았죠. 아마존의 대표인 제프 베조스도 아마존 주식 팔았죠. 기업의 오너들이 자기네들 주식을 팔고 있는 과정에서 워렌 버핏도 애플 지분 절반 던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부자들 그리고 알고리즘 트레이딩 금융시장의 90%의 거래는 다 알고리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사고 팔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10%에 불과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CTA라고 합니다. CTA 쪽에서도 다 지금 이제 대부분 요번에 매도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기관들도 물량 던졌어요. 그 물량을 다 개인들이 받아내고 오히려 말아 올리기까지 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관이나 외인들의 어떤 매매를 동향을 추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세력은 기관일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개인들이 말아 올렸다. 개인들도 세력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뭉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에서 몇 년 전에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뭐 개인이든 기관이든 누구든 어떤 세력이 올렸다라는 것만 알면은 아 지금 이제 어떤 누가 올렸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힘이 붙여질지 아니면 힘이 더 이제 받쳐줄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워렌 버핏은 현재 시장 상황을 과대평가됐다. 좀 주가가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이제 오버프라이스 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그러니까 이제 레이지 포트폴리오 ETF라는 사이트가 있대요. 근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워렌 버핏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일 기금 펀드의 어떤 전략,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전략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의 성과 같은 것들을 검증해 볼 수가 있대요. 그 연수별로. 근데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을까? 그리고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주식은 얼마, 채권은 얼마, 어떤 주식이 얼마, 뭐 배당에 투자할까, 기술주에 투자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봤을 때 어떻게 투자했을 때 가장 좋았을까 이거를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금에 투자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던 투자 상품이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투자 성과가 높았던 게 금이었고 올해에만 25% 상승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위 탑3 안에 드는 지금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투자 상품이고 기술주 같은 경우는 5년 기간 동안 20%의 초과 수익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년, 지난 30년 기간 동안에도 비교를 해보면은 기술주가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더라. 근데 아마 지금 이 유튜버가 20년은 데이터를 안 넣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닷컴 버블 때 주가가 한번 무너진 적이 있기 때문에 기술주가 장기적으로는 잘 갈 수 있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무너지는 때가 있는데 이때 회복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20년으로 비교하면 아마 이제 기술주가 수익률이 별로 안 나오겠지만 10년이나 총 기간 30년으로 보게 되면은 역시 기술주가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더라. 얼마 성과를 보이냐? 연평균 15% 정도.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을 한다. 비트코인은 뭐 그냥 다른 자산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을 했고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은 5대5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 워렌 버핏은 왜 하필 애플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을까? 요거를 지금 이제 요 유튜버가 조금 이제 뭔가 좀 아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데이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애플은 기본적으로 성장주예요. 성장주. 높은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조금 높은 가치 평가를 주더라도 괜찮다. 그러니까 비싸게 주가를 이제 매기고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성장주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애플이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고속 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회사가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이제 지금까지 애플이 보여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도 무슨 단거리 경주하는 이제 마라톤 선수가 아니라 단거리 경주하는 스프린터들처럼 어마어마하게 회사가 성장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플의 결국 투자 매력이 뭐냐면 덩치가 큰데도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었습니다. 게다가 튼튼하고 견고했죠. 근데 하지만 현재는 어떠냐? 성장이 없는 성장 기술주가 돼버렸어요.
성장이 없는 성장주는 어떤 주식일까요? 그냥 주식이죠. 그냥 일반 주식보다도 못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몇 년째 회사가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없어졌죠. 우리가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을 보면 당연히 뭔가 외관상으로 매력적이기 때문에 눈이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예쁨과 어떤 젊음, 그 다음에 잘생김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어때요? 더 이상 볼 게 없잖아요. 약간 그렇게 된 상황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제 예측의 도사들이 지금 전부 다 경제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마저도 팔고 떠나고 있고 지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지분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시장은 오를 거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시장은 오른다. 이렇게 매수의 관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종목을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이제 뭐 데이 트레이딩까지는 아니어도 뭐 스윙이나 한 달 정도의 단기 매매 관점 정도로만 이제 전환을 해도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크게 시장이 폭락할 수 있는 경제 붕괴가 됐을 때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큰 위험을 막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매매의 관점을 뭐 10년 이상 갖고 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기보다는 똑같은 종목이더라도 일단은 요번 한 달은 주가가 좀 버텨주니까 요번 한 달만 좀 갖고 가볼까? 요번 일주일만 갖고 가볼까? 좀 손절은 요 정도로 잡아놓고 좀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걸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좀 제일 좋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시장이 올라가던 떨어지던 저는 계속 무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사모펀드에서 일하시는 이제 펀드 매니저분하고 오랜만에 카톡을 해서 조만간 한번 식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분한테도 제가 제 계좌를 보여드렸는데 사모펀드에서 일을 하시는 실제로 그리고 저랑 똑같은 종목 해외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 계좌를 보시더니 와 이건 진짜 불가능한 정도 수준이다. 너무 이제 성과가 너무 잘 나와서 너무 부럽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식사 한번 하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정도로 현업에서 봐도 이렇게 높은 정도의 수익률을 제가 기록하고 또 이걸 계좌 인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에 예측을 계속 해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 시나리오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늘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 오르면 오르는 거에 투자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롱숏 방식으로 이렇게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데 이걸 전략화를 시켜서 해보니까 시장이라는 거는 결국 예측할 필요가 없구나. 시나리오만 이제 존재할 뿐이고 시장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폭락할 거다. 워렌 버핏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밖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굳이 안 떨어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 50%의 주식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시장이 폭락했다? 그러면은 나머지 50% 갖고 있었던 국채로 갖고 있었던 이제 현금으로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워렌 버핏하고 투자의 구루들 지금 투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다 경제 붕괴를 경고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틀렸다. 결국 주가는 오른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수익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만약 현금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전 재산의 대부분을 모두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경제 위기 때는 대응이 안 돼요. 요번 폭락 때 월요일에 폭락 쭉 나왔었잖아요. 요때 대응하신 분들 계셨어요? 지난주 월요일이랑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이틀 동안 폭락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이 시장에서 주식 팔고 현금화 잘해놨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대응했던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이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대응을 못해요. 자고 일어나면 계좌가 박살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계기들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시장의 기회 그리고 위험들 이런 것들 계속 찾아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